네, 호르몬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단어 봅니다. 항상성. 항상성. 네, 뜻을 보면은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네,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하게 반응을 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하게 유지시켜 주려는 성질, 유지시키는 성질,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신경에 의한 것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이 항상성은 어디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냐면 뇌 중에서 간뇌라고 하는 곳에서 조절을 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간뇌는 항상성 유지와 체온 조절 뭐 이런 것들, 항상성 유지, 그다음에 체온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체온 유지 같은 것들, 조절, 유지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요. 이제 항상성 이 유지가 일어날 때 신경에 의한 것과 호르몬에 의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호르몬과 신경의 비교를 해볼 건데요. 호르몬과 신경. 네, 호르몬은 전달 매개체가 뭐냐면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신경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 그리고 속도는 호르몬은 느린 편이고요. 뉴런은 신경은 빠르다. 그리고 효과는 호르몬은 지속적이죠. 그리고 신경은 일시적. 그리고 작용 범위는 호르몬은 넓은 편이고요. 넓다라고 쓸게요. 넓다. 넓다. 신경은 좁다. 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다 보니까 혈액을 타고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신경의 전달 속도는 호르몬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이죠. 내가 어떤 물체를 잡는다라고 할 때 그때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속도는 이제 딱 보고 인식하고 근육 임지에 잡는다 이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성을 막 타고 다니다가 작용해야 될 곳에 표적세포에 혹은 표적기관에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느리죠. 그런데 이제 효과적인 면을 봤을 때는요, 신경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이다. 누군가 나의 뒤통수를 딱 때렸을 때, 그때 아야 하고 아파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픔이 또 없어지고 또 그냥 끝나죠.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한번 작용이 되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2차 성징이 일어날 때 호르몬 같은 경우 뭐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계속적으로 분비도 되고 효과도 상당히 오랫동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작용 범위는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 간이면 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에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넓은 편인데 신경 같은 경우는 딱 그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거야. 손이 아플 때 뭐 다른 데가 아프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범위는 좁은 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손 조절 유지의 예시 중에 하나가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체온 조절. 네, 우리 몸은 정상 체온일 때
정상 체온일 때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죠. 네, 정상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변의 온도, 주위 온도 높아짐. 네, 그러면은 내 몸의 온도가 체온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자극을 어디에서 판단을 하냐면은 간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인 이후에 간내에서 명령을 내리죠.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땀 분비량 증가. 땀이 나면서 땀이 내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이제 체온이 감소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리고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요. 넓혀요. 확장시킨다. 그래서 지나가는 양이 많게 만들어서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게,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 체온일 때 체온이 상승하면은 결국은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냐면은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지. 네, 여기에 있는 행동들을 하면서 열 방출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체온이 내려가죠. 언제까지? 정상 체온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 그리고 지금 이 체온 상승하고 난 이후에 체온을 낮추는 일을 할 때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에서 체온 상승에서 자극이 일어나서 간내한테 전달을 할 때는 신경이 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간내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 역시 신경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 유지하는 방법은 신경 쪽에서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호르몬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체온이 올라갔을 때 내 몸의 체온을 낮추는 행동들은 신경에서 조절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상 체온에서 내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 주위 온도가 낮아지고, 이러면은 체온이 낮아지죠. 내려가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체온이 낮아졌고 이 자극을 어디에서? 간내에서 인식을 한다는 거지. 간내. 그럼 이때 간내에서 하는 일이 세 가지의 일을 한다. 네, 첫 번째로는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하는 일. 아까 이쪽이랑 반대죠. 피부 근처에 혈관 확장을 하면서 열의 방출량을 늘렸는데,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을 하면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겠죠. 뭐, 이거 말고도 뭐, 땀 분비량 감소도 있겠죠. 땀 분비 감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추우면은 몸을 부르르 떠는 거 있잖아요. 요거죠. 근육 떨림. 네, 이런 것들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쪽에 적겠습니다.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냐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흘러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을 합니다. 내보내요. 그래서 어디를 자극하는 거예요, 얘가? 갑상샘을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하고 샘 자극을 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길래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죠. 세포호흡 촉진하죠. 그러면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근육이 떨림으로써 열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호르몬에 의한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비에서 열이 발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총 경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가지는 신경과 관련이 있는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여기는 신경계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호르몬에서 항상성 조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방출량이 감소하고 열 발생량이 증가를 하고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정상 체온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량 조절 과정, 항상성 유지의 두 번째, 혈당량 조절 과정. 네, 이건데요. 일단은 이 혈당량 조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르몬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네, 두 가지를 가지고 혈당량을 조절을 하는데,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낮추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이는, 네, 이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혈당량에 관여를 하는지, 혈당에 관여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몸은 정상 혈당량을 유지를 하려고 해요. 항상. 근데 이 정상으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하냐면 우리는 식사를 하죠. 밥을 먹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밥을 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증가를 하게 되냐면 혈당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죠. 혈당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디에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자라고 하는 곳에 명령을 내려서 뭐를 분비시키냐면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시킵니다. 인슐린 분비. 네,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비를 시키는데 어쨌든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를 시켜요. 혈당량 감소. 어떤 식으로 감소를 시키느냐? 어떤 식으로? 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시킨다.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야 포도당 갖다 써. 이런 느낌으로 포도당에서 흡수가 되고요. 그러면서 혈당량이 감소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네, 두 번째로는 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요. 저장을 해요. 뭘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일종의 우리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바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금을 해놓는 경우, 은행에다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혈당량이 감소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혈당량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혈당량이 증가했을 때, 우리 몸에서 높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혈당량이 낮을 때인데요. 언제 낮아지냐면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낮아지냐면은 운동, 뭐 공부, 뭐 이런 것들 등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 혈당량이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감소가 일어나면은 어디에서 또 명령을 내리냐면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떨어졌어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당이 떨어졌을 때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아까 간에서 저장을 해놨던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했죠. 이거를 다시 전환을 시킵니다.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놨던 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버려요. 네, 바꿔버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 네,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를 좀 위에다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다. 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좀 네모를 좀 칠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 혈당량을 우리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제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먹으면은 간식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 혈당량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버린다. 저장을 해놓는다. 그러면서 혈당을 낮춘다. 또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오른쪽 거는 혈당량이 낮을 때, 낮을 때는 언제 우리가 낮아지냐면은 운동이나 공부 등을 하면서 혈당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어서 혈당량을 증가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 그리고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분비가 되느냐, 작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몸속 수분량 조절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몸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65%에서 70%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보다 적을 때, 그거보다 많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첫 번째로 땀이 많이 나는 경우, 땀이 많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속에 수분량이 없어져요. 네, 내려가. 그러면은 우리 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오줌으로 물이 나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오줌을 넣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나오는데요. 이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항이뇨 호르몬. 이거는 뭐냐면 이뇨작용이 오줌을 넣는 그런 작용인데요. 항이니까 이뇨작용을 막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날 때는 우리 몸속에 수분량이 없기 때문에 오줌으로 물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오줌이 덜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얘가 발생을 하냐면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이 일어나요. 재흡수 촉진. 우리가 오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방광에 오줌이 모여야 되는데, 그거를 막겠다라는 거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계속 해버리면서 물아 덜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오줌의 양이 감소.
일어난다. 땀이 많이 났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덥고 이렇게 되면은 뭐를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물을 많이 먹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물을 많이 먹는 케이스.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 몸속에 수분량이 많아지겠죠?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하게도. 그러면은 우리 몸의 물의 퍼센테이지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을 더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물의 양이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물을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서 수분량이 없을 때는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하면서 오줌 물의 재흡수를 안 해버리는데 콩팥에서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거의 안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억제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감소가 되냐면 역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안 돼. 잘 안 돼. 억제를 하겠죠. 감소를 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콩팥에서 오줌을 많이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항상성 유지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